여러분, 만약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사고 이후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옆에서 속삭이는 충격적인 진실, 그 모든 걸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제 장기를 팔아넘기겠다는 그의 계획까지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내 이름은 한서윤, 42. 국제의료 NGO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해온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제 일을 멋지다고 말하곤 했죠. 어려운 나라에서 봉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누워있는 이 병실에서는 그 모든 게 다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나는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그냥 숨만 붙어 있는 환자일 뿐이죠. 하지만 제 안은 달랐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냄새도, 온기도,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몸이 감옥이었을 뿐이죠. 손가락 하나, 눈꺼풀 하나,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고는 2달 전이었어요. 아프리카 의료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돌아오던 길, 택시가 갑자기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듯 했고 눈앞이 새하얘졌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이곳 병원 침대였습니다. 의사들은 의식이 없다,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지만 저는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단지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뿐이었죠. 처음엔 그냥 제가 언젠가 깨어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은퇴하신 판사님인 한도현 아버지는 매일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거든요. 서윤아, 아버지가 여기 있다. 넌 강한 아이잖니. 반드시 깨어날 거다. 그 따뜻한 손길 덕분에 저는 희망을 붙잡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말았습니다. 남편 최강민, 누구보다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제 침대 옆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죠. 네, 준비는 다 됐습니다. 3달 뒤로 일정 잡으시죠. 그때면 뇌사 판정이 확실할 테니까.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뇌사 판정? 3달 뒤? 그게 무슨 말이죠? 저는 눈을 뜨고 그를 노려보고 싶었지만 눈꺼풀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처로운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언제쯤 깨어날까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밤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거래를 논의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남편이 저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저를 이용하려는 거라는 걸요. 아마도 장기 밀매. 제가 해외에서 NGO 활동을 하며 우연히 알게 된 그 조직, 어쩌면 남편도 연루돼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가 된 것 같았죠. 그 절망 속에서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병실에 오셔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제가 반응하지 않으니 속으로는 무너지고 계신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흩어져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보안팀장 김도현. 그는 병원 CCTV를 점검하러 왔다가
제 침대 앞에 서 있던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강민은 전화를 끊자마자 제 귀에 속삭였죠. 서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야.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지가 손끝까지 닿은 거였죠. 김도연은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번쩍하며 제 손을 주목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반복했어요. 짧게 2번, 길게 3번. SOS 모스 부호.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만 문제는 다른 간호사들은 그냥 경련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였죠. 환자가 반사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 한마디로 저의 절규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남편이 제 작은 움직임을 눈치채고 계획을 앞당겨버리면 어떡하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간의 감각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희미하게 바뀌는 걸로 낮과 밤을 구분할 뿐, 제겐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팀장 김도연의 눈빛이 아직도 제 손끝을 주목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느꼈어요. 저를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존재로 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 강민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습니다. 낮에는 흰 가운을 입고 친절한 의사, 헌신적인 남편을 연기했죠. 병실 문이 열리면 그는 언제나 눈가에 눈물이 고인 듯 연출하며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서윤이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도해 주세요. 그 모습에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속아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래, 강민아.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 말을 믿지 마세요. 그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고요. 밤이 되면 강민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실 불이 꺼지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잦아들면 그는 제 귀에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죠. 서윤아, 들리지? 들려야 정상이지. 너는 언제나 귀가 밝았으니까.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제 의식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위협일까요? 그는 이어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어. 사람들은 그저 근육 반사라고 생각할 테니까. 오히려 내가 내 손을 잡고 울면 다들 날 더 불쌍하게 보겠지. 내가 나를 고발할 수 있다고 믿어? 절대 불가능해. 그 말은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부정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똑바로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력감이 절망으로 변해가던 순간,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분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절실함이 다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든 작은 움직임을 신호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눈꺼풀을 1번 깜빡이면 예, 2번 깜빡이면 아니요. 하지만 문제는 제 신호를 알아주는 사람이 김도연밖에 없다는 거였죠. 며칠 뒤 그가 다시 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순찰하는 척 CCTV 각도를 점검하는 척하며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심호흡을 하듯 눈꺼풀을 3번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김도연은 순간적으로 멈춰서더니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신이 선 듯한 표정이었죠. 그 작은 교감은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제 안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긴 순간 또 다른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은 점점 성급해졌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더 잦아졌고 한밤중에 낯선 남자들이 병실 근처를 서성이는 기척도 느껴졌습니다. 3개월 뒤라니 너무 늦습니다. 수요가 많아 일정 당겨야 합니다.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제 몸은 얼어붙었고 호흡조차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증거를 남겨야 한다.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김도연이 다시 오기 전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더 확실히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 힘을 다해 눈꺼풀을 3번, 4번 깜빡였습니다. 강민이 잠시 시선을 돌린 순간 보안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었죠. 작은 희망을 걸고 저는 다시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강민이 갑자기 제 눈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눈꺼풀을 매섭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너 움직였지? 그 목소리에는 짙은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만약 지금 들키면 그는 내일이라도 수술을 강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뒤따라 김도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강민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꿔 젖어있는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힘내. 아버님 오셨어. 연극 같았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 움직였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김도연의 눈이 제 손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의 음모는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하루하루 생명의 줄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바뀌는 나날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움직임이라도 반드시 증거로 남기겠다고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바람이 스며들었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제 안의 시간은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강민의 목소리가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말로 잡죠. 그 전에 필요한 검사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통화 내용은 더 이상 은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무시하듯 제 앞에서 버젓이 범행 일정을 확인하는 거였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달말이라니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겁니다. 강민은 전화를 끊고 제 얼굴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서윤아, 이제 곧 끝나. 넌 편히 쉴 수 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결국 이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눈꺼풀을 깜빡이며 반항했지만 그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어. 내가 깜빡이는 걸 누가 알아주겠니? 다 그냥 반사신경으로 치부할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은 답답함으로 꽉 막혔습니다. 절망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분노가 더 강하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당해야만 하는 걸까? 아버지를 속이고 내 인생을 빼앗으려는 그를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병실 문틈으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도연이었죠. 그는 늘 조용히 들어와
제 침대 옆에 서곤 했습니다. 마치 우연히 순찰하는 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저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 손등에 종이를 스치듯 얹어두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면 신호를 주세요.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제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꺼풀로 2번, 3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 강민이 갑자기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요즘 CCTV가 이상하더라. 그의 말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김도연의 행동을 눈치챈 걸까요? 그는 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며 다시 속삭였습니다. 너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지? 하지만 소용없어. 내가 먼저 처리할 테니까. 그 순간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꺼풀을 천천히 3번 깜빡였습니다. 그건 저의 저항이자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강민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편하지. 뇌사 판정을 앞당기면 되니까.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같이 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울먹이셨죠. 서윤아, 제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면 대답해다오. 저는 안간힘을 다해 눈꺼풀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강민이 슬픈 척 연기하며 제 손을 감싸 쥐었기 때문이죠. 아버님, 환자가 가끔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희망을 너무 크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 살아있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 외침은 여전히 허공에만 맴돌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제 생명은 남편의 소나기에 더 단단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는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작은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병실 안의 공기는 더 묘하게 변했습니다. 남편 강민은 여전히 낮에는 헌신적인 남편처럼 굴었지만 밤이 되면 그의 눈빛은 초조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가 통화하는 목소리 속에는 분명한 조급함이 담겨 있었죠. 이번 달 말이면 늦습니다. 수술 일정을 앞당깁시다. 뇌사 판정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게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몇 주, 아니, 며칠일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공포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환자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김도연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더 확고한 눈빛이었어요. 그는 일부러 강민이 없는 틈을 노린 듯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아주 낮게 속삭였죠. 걱정 마세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말은 제게 천둥 같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꺼풀로 예라는 신호를 반복했어요. 그는 제 반응을 확인하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마음만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 인정해 준 거였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최근 들어 병실 안에 낯선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의료진이라기보다는 거래꾼 같았습니다. 여기가 대상자입니다. 상태는 안정적이니 수술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상자라니? 내가 환자가 아니라 단순히 거래의 대상이 된 거였죠. 아버지는 그런 걸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제 손을 붙잡고 서윤아, 아버지가 여기 있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하셨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다해 눈꺼풀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냈지만 아버지는 그저 눈물이 번지는 시선으로만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강민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를 위로하는 척했죠. 아버님, 희망은 있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한지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 사람은 당신의 사위가 아니라 제 목숨을 팔아넘기려는 범죄자예요. 그러나 아무리 소리쳐도 목소리는 공기 속에 번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김도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종이와 펜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CCTV 사각지대에 잠시 서더니 제 눈앞에 펜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은 아니오.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한 번 깜빡였고 그는 다시 질문을 썼습니다. 남편이 범인입니까? 저는 곧바로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깊게 숨을 고른 뒤 또 물었습니다. 계획이 진행 중입니까? 저는 이번엔 눈을 두 번, 세 번 연달아 깜빡였어요. 그건 예, 매우 위험하다는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곧장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강민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요즘 들어 제 눈을 더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눈빛이 날 따라오는 것 같거든. 하지만 어차피 곧 끝이야. 그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은 오싹한 공포로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김도연이 움직이고 있으니 반드시 기회를 잡겠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은 점점 조급해졌고 이번 달 말이라는 시한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제 생명에 남은 시간, 그리고 희망이 걸린 마지막 시계 바늘이었죠. 강민의 얼굴은 요즘 들어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헌신적인 남편 연기를 했지만 밤이 되면 그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 같았어요. 그의 통화 내용도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죠. 수술실 확보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돈은 예정대로 들어오는 거 맞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주라니 이제 며칠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제 시간이 시한폭탄처럼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꺼풀을 세게 깜빡이며 저항했지만 강민은 그마저도 비웃었습니다. 너 아직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지? 좋아. 그러면 오히려 일이 더 빨라지겠네. 뇌사 판정을 앞당기면 되니까. 그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절규했죠. 아버지, 제발 진실을 알아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날 밤 김도연이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CCTV 사각지대에 서더니 작은 수첩을 꺼내 제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몇 줄의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 조직 연루 확인. 거래 명단 확보 중. 아버지께 알릴 방법 찾고 있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였죠. 저는 온 힘을 다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곧 증거를 잡겠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제겐 어떤 약물보다 강한 생명줄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모든 걸 믿지 못하고 강민의 연기에 속아 계셨습니다. 그날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서윤아, 제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면 눈이라도 한번 깜빡여다오. 저는 간절하게 눈을 2번 깜빡였습니다. 그건 명확한 대답이었죠. 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서윤아, 지금 깜빡였니? 그 순간 옆에서 강민이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환자가 무의식 중에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희망을 크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아버지의 눈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제가 살아있다고요. 하지만 그 절규는 여전히 목구멍에 갇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병실에 오셨을 때 손에 작은 성경책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종이 쪽지가 삐져나와 있었죠. 그건 김도연이 몰래 넣어둔 메모였습니다. 따님은 살아있습니다. 눈 깜빡임이 신호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 글을 읽고 충격에 휩싸인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으셨죠. 서윤아, 정말이니? 살아있다는 뜻이니? 저는 그 순간 모든 힘을 끌어모아 눈을 크게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깜빡였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젖어들며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구나.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록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가 드디어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이 절망 속에 작은 빛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강민은 눈치를 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병실에 들어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아버지 눈이 이상하더라. 뭔가 알아챈 것 같아.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지. 서둘러야겠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의가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더 명확하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눈꺼풀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손가락 끝이라도, 발끝이라도 어떻게든 움직여야 했습니다.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조급했고 아버지는 이제 막 진실을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은 어딘가에서 목숨 걸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겠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버텨야 한다.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그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제 귀에 울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제 몸도 마음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은 요즘 들어 더욱 바빠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은밀히 만나고 병원 안에서도 수상한 인물들이 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의사가 아니라 장사꾼 같았어요. 수술실은 다음 주 수요일 새벽으로 예약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정말 며칠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저는 안간힘을 다해 눈꺼풀을 깜빡이며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있던 건 강민뿐이었고 그는 그저 비웃으며 제 귀에 속삭였죠. 내가 뭘 하든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제 곧 넌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줄 거야. 그 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며칠 전 김도연이 남겨둔 쪽지를 본 이후로 아버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며 낮게 속삭였죠. 서윤아, 아버지가 다 알아냈다. 넌 살아있고 넌 지금 싸우고 있구나. 그 말에 저는 눈을 천천히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깜빡였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더니 결연한 빛이 스쳤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널 지킬 거다. 그 순간 제 안에서도 다시 불꽃이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실 문틈으로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굳은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제 귀에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술 일정이 다음 주 수요일 새벽으로 잡혔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거의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그 말은 제게 공포이자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은 없었지만 최소한 누군가는 제 진실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민은 아버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아버님, 이제 더는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차라리 마음을 편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로인 척했지만 사실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뭘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더는 못 속일 거다. 강민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님, 많이 지치셨나 봅니다.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노골적인 적개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죠. 그날 이후 병실의 공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낮에는 평온한 척하지만 밤마다 귓가에 맴도는 강민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내 아버지, 괜히 눈치채는 바람에 일이 빨라지게 됐어. 좋아, 그럼 더 서두르면 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고비였습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언제 수술실로 끌려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을 나서며 김도연에게 속삭였죠. 제 딸을 지켜주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정에서 다 하겠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의 결의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깊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이 감옥 같은 몸 안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반드시 살아서 그 사람의 얼굴을 무너뜨리고 말 거야. 창밖에 겨울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그날이 오기 전에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수요일 새벽.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죠. 남편 강민은 전날 밤 내내 전화를 하며 수술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마취가 쪽은 다 준비됐지요? 예, 환자는 제 아내입니다. 뇌사 판정 서류도 제가 처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익숙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환자라 부를 때마다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눈꺼풀을 깜빡이며 저항했지만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서윤아. 곧 넌 편안해지고 난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아버지의 굳은 눈빛과 김도연의 단단한 약속이었죠. 그날 오후 아버지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서윤아, 조금만 더 버텨라. 곧 끝난다. 아버지가 널 지켜낼 거다. 저는 눈을 3번 힘껏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내 손을 더 세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병원 보안팀 장답게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매섭게 번뜩였어요. 아버지와 잠시 눈을 마주친 그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교감 속에서 저는 무언가 준비가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강민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안 공기를 날카롭게 살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다들 왜 이렇게 수상쩍지? 그의 눈이 제게로 향했을 때 심장이 멎는 듯 했죠. 너 아직 살아있구나. 하지만 이제 다 소용없어. 내일이면 넌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그 순간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살아남고 싶다는 결의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눈꺼풀을 미친 듯이 깜빡였습니다. 강민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봐라, 너 아직 의식이 있구나. 하지만 그걸 누가 믿을까? 아무도 너를 살려주지 못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간호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태연하게 수액을 교체하는 척했지만 손길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직원이라기보다 마치 강민의 심부름꾼 같았죠. 그 순간 김도연이 다가와 간호사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술 전 환자 모니터링은 보안 절차상 CCTV로 다 기록됩니다. 절차 확인하고 가시죠. 그의 태도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견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순간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제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는구나. 좋아. 그렇다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끝내주지. 그 말은 제 온몸을 얼려버렸습니다. 오늘 밤이라니 시간이 더 줄어든 겁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다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필사적인 절규였습니다. 김도연의 눈이 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짧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아버지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그분은 오랜 법정에서 단련된 사람답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더는 숨길 수 없겠지. 반드시 끝을 보자. 시간은 무섭도록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병실 안은 다시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야 같은 불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마. 오늘 밤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창밖에서는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빗방울 소리는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 내 인생의 가장 긴 밤이 될 거라는 걸. 밤은 유난히 길고 무거웠습니다. 병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며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초침처럼 제 귀에 박혔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흉흉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작은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요. 서윤아, 이제 오래 끌 필요가 없어. 오늘로 끝내자. 그 목소리는 섬뜩하게 차분했습니다. 저는 안간힘을 다해 눈꺼풀을 깜빡였습니다. 살려달라는 절규였죠.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며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 원장님? 이런 시간에 환자에게 직접 주사를 놓으시려고요? 강민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보안팀장님, 이건 단순한 진정제입니다. 환자가 불안정해 보여서요. 그러나 김도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CCTV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절차를 밟으시겠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병실 안에 또 다른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강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오해십니다. 전 단지.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김도연이 손짓하자 병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강민 씨, 장기밀매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강민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아직 아무 증거도 없잖아. 저 여자는 식물인간이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눈꺼풀이 떨리며 크게 한 번, 두 번, 세 번 깜빡였습니다. 그건 분명한 SOS 신호였습니다. 김도연이 곧바로 외쳤습니다. 환자가 반응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경찰과 의료진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저는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민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경찰들이 강민을 제 앞에 끌고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내 딸아, 넌 끝까지 싸워 이겼구나. 그날 이후 저는 기적처럼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그 다음엔 눈, 그리고 목소리까지 돌아왔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직접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남편의 계획, 통화 내용, 그 모든 악행을. 그 말에 법정은 술렁였고 강민은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제의료윤리포럼 무대에 서서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감옥이었지만 제 영혼은 끝까지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 앉아 있는 아버지와 김도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이, 김도연의 눈에는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꽃잎은 마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은 꺾이지 않았던 한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끝내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살아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놓고 싶을 때가 있나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